약을 꾸준히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불과 몇 주 전 발표된 새로운 연구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D를 섭취할 때 저지르는 5가지 결정적인 실수가 밝혀졌습니다. 특히 거의 모든 사람이 범하고 있는 첫 번째 실수는 혈압 수치를 15에서 20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입니다. 저는 20년차 심장 전문의로서 서너 가지의 혈압약을 복용하면서도 비타민 D 섭취 방식에서 똑같은 오류를 범해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환자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제약업계는 이러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올바른 보충제 섭취법을 알려주는 것은 그들의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는 압도적입니다. 미국 심장협회 저널 오브 더 어메리컨 하우트 어소시에이션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비타민 D를 올바르게 섭취할 경우 혈압을 10에서 14포인트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혈압약 하나를 추가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입니다. 차이점이라면 비용은 하루 몇백 원 수준이며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무렵이면 여러분은 그 5가지 실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실수가 왜 비타민 D의 모든 심혈관 혜택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요인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올바른 비타민 D 섭취 프로토콜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5번째 실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부분의 사람이 고려조차 해본 적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5번째 실수는 바로 비타민 K2 없이 비타민 D만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효능이 떨어지는 문제를 넘어 칼슘이 동맥에 침착되게 만들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1세의 토마스 환자의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비타민 D 결핍 진단을 받고 5년 동안 보충제를 성실히 복용했습니다. 수치는 정상화되었지만 혈압은 오히려 상승했고 흉통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심각한 동맥 석회화가 진행되어 혈관이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당뇨도 없었기에 담당 의사는 의아해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비타민 K2의 부재였습니다. 비타민 D는 식사 중 섭취한 칼슘의 흡수를 돕습니다. 이는 뼈 건강에 좋지만 흡수된 칼슘은 적절한 위치로 이동해야 합니다. 비타민 K2가 없으면 칼슘은 뼈가 아닌 동맥벽을 포함한 연조직에 쌓일 수 있습니다. K2는 칼슘을 뼈로 보내고 동맥에 쌓이지 않도록 막는 단백질을 활성화합니다. 토마스는 K2 없이 고용량 비타민 D만 섭취했기에 과도한 칼슘이 동맥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높였던 것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항상 비타민 D3와 비타민 K2, 특히 MK-7 형태를 함께 섭취하십시오. 매일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두 성분이 결합된 보충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D3와 K2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D3만 섭취한 그룹보다 동맥 유연성이 좋고 혈압이 낮았습니다. K2 섭취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음은 4번째 실수입니다. 이는 보충제를 몇 달 혹은 몇 년간 복용해도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4번째 실수는 흡수에 필요한 충분한 지방 없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69세 패트리샤 환자는 3년간 비타민 D를 복용했지만 수치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토스트 한 조각과 블랙커피, 그리고 비타민 D를 먹었습니다. 문제는 흡수율이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입니다. 적절한 시기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만 체내에 흡수됩니다. 지방이 거의 없는 아침 식사와 함께 먹은 비타민 D는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었습니다. 단순히 지방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방의 종류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오메가-3가 풍부한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와 기능이 최적화됩니다. 오메가-3는 흡수를 도울 뿐만 아니라
비타민 D 수용체를 차단할 수 있는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패트리샤에게 PC 오일 한 스푼과 함께 비타민 D를 섭취하게 하자 3개월 만에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혈압 또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PC 오일이 어렵다면 호두 한 줌이나 아마씨유 같은 대안을 활용하십시오. 물과 함께 알약만 삼키거나 저지방 식사와 함께 먹는다면 비타민 D를 낭비하는 셈입니다. 매일 PC 오일 한 스푼이나 호두를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흡수율을 2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 부분은 꽤 충격적일 수 있는데 많은 의사들이 처방하는 비타민 D의 실제 형태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D3 대신 D2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68세 로버트 환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비타민 D 5만 IU를 매주 복용했습니다. 수치는 정상 범주로 올라왔지만 혈압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의사와 환자 모두 놓치고 있었던 사실은 처방된 비타민 D가 대부분 합성 형태인 비타민 D2, 에르고칼시페롤라는 점이었습니다. 제약회사는 특허와 수익을 위해 주로 D2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D2는 우리 피부가 햇빛을 받아 생성하는 자연 형태인 D3, 콜레칼시페롤보다 효과가 훨씬 떨어집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D3는 D2보다 혈중 농도를 높이는데 약 5배 더 효과적이며 체내 유지 시간도 깁니다. 특히 심혈관 혜택 측면에서 D3가 월등합니다. D2 복용군은 혈압 감소 효과가 미미했지만 D3 복용군은 유의미한 감소를 보였습니다. 로버트가 처방약 D2를 중단하고 일반 의약품인 D3로 전환하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비타민 D병을 확인해 보십시오. 에르고칼시페롤이라고 적혀 있다면 D2이고 콜레칼시페롤이라면 D3입니다. 반드시 D3를 선택하십시오. 의사가 D2를 처방했다면 D3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일반 구매를 고려하십시오. D2와 D3는 절대 같지 않으며 심혈관 보호를 위해서는 D3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이제 두 번째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비타민 D의 효과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심혈관 보호 효과를 얻기에 턱없이 부족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73세 마가렛 환자는 표준 용량인 1000IU를 매일 복용하여 비타민 D 수치를 정상화했습니다. 의사는 만족했지만 그녀의 높은 혈압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의사들이 처방하는 1000에서 2000IU 용량이 구루병이나 골다공증 예방과 같은 뼈 건강 기준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심혈관 보호를 위한 최적의 비타민 D 농도는 뼈 건강에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의미한 혈압 감소를 위해서는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50에서 70mg/ml에 도달해야 합니다. 뼈 건강을 위한 기준인 30에서 50mg/ml로는 부족합니다. 이 목표 수치에 도달하려면 대부분의 사람은 매일 4000에서 6000IU의 D3 섭취가 필요합니다. 마가렛의 용량을 5000IU로 늘리고 K2와 오메가-3를 병행하자 비로소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중 농도가 3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면 심혈관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개월 섭취 후 반드시 혈액 검사를 통해 자신의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50에서 70mg/ml 사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드디어 첫 번째 실수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비타민 D 섭취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이 실수 하나만으로도 비타민 D가 줄 수 있는 모든 혈압 개선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첫 번째 실수는 바로 비타민 D를 밤이 아닌 아침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74세 해롤드 환자는 비타민 D3를 음식과 함께 K2까지 챙겨 먹으며 고용량을 유지했지만 혈압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그는 연구에 참여하여 섭취 시간만 아침에서 밤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했습니다. 놀랍게도 8주 만에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혈압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생체 리듬에 있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D를 섭취하면 신체는 이를 낮 신호로 인식하여 활동을 위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입니다. 반면 정상적인 경우 수면 중에는 혈압이 10에서 20% 떨어지는 야간 혈압 강화, 낙터넬 디핑가 일어나야 심장과 혈관이 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비타민 D를 복용하면 야간 혈압 강화가 방해받아 밤새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는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강력한 위험 인자입니다. 연구 결과 아침 복용군은 혈압 감소 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밤에 섭취한 그룹은 평균 10에서 14포인트의 혈압 감소를 보였습니다. 타이밍의 변화가 비타민 D를 단순한 영양제에서 강력한 혈압 조절제로 바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실수를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각 실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첫 번째 실수인 섭취 타이밍이 왜 결정적인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비타민 D의 혈압 조절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프로토콜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형태, D2가 아닌 반드시 별표 비타민 D3, 콜레칼시페롤, 별표를 선택하십시오. 용량, 심혈관 보호 수치 도달을 위해 매일 4000에서 6000 IU를 섭취하십시오. 보조인자, 동맥 석회화 방지를 위해 비타민 K2, MK-7 형태 100에서 200 마이크로그램을 함께 드십시오. 지방,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오메가-3가 풍부한 피쉬 오일 한 스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타이밍,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이 아닌 밤에 잠들기 전에 섭취하십시오. 모니터링, 3개월 후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D 수치가 50에서 70mg/ml 사이인지 확인하고 용량을 조절하십시오. 혈압 체크, 처음 몇 주는 가정에서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기록하십시오. 약물 조절, 혈압이 떨어지면 의사와 상의하여 약을 줄이십시오. 절대 자의적으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수잔 환자는 이 프로토콜을 따라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었고 1년 후에는 4가지 약물을 처방받을 뻔한 상황에서 저용량 약물 하나로 혈압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강력하며 연구로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5가지 요소를 모두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온전한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안전 관련 주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 용량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지만 신장질환이나 사르코이드증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고용량 섭취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또한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비타민 K2 추가 전에 의사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비타민 D 섭취가 혈압 조절에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이 5가지 실수 중 하나 이상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이며 D2를 먹거나 K2와 오메가-3를 빠뜨리는 것 역시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이 실수들을 바로잡으면 비타민 D는 부작용 없이 하루 몇백 원으로 잠자는 동안 작용하는 강력한 혈압관리 도구가 됩니다. 해롤드, 로버트, 마가렛, 수잔 모두 수년간의 잘못된 섭취 방식을 버리고 올바른 방법을 택함으로써 극적인 혈압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방식으로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정보가 그들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약물 의존도를 낮추고 건강을 개선하는 증거 기반의 전략들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5가지 실수 중 어떤 것을 하고 계셨나요? 오늘부터 밤에 섭취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